자,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 현장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는데 7월이 됐습니다. 7월은 좀 덥다 보니까 부산에 특히나 많은 문화 행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문화 이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산문화재단에서 BS 아티스테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이 사업은 이제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뭐 부산에 이제 예술인들이 창작이나 활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네. 기존에는 서울만 되었는데 이제 타 지역도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뭐 이와 관련해서 부산의 어떤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뭐 예술인들 지원한다고 하면 부산에서 거주하는 뭐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BS 아티스테이 지원 사업은 오히려 좀 부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라서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S 아티스테이 사업은 이제 부산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좀 더 넓히고 활동 범위를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제 보통 예술가들이 전시나 공연에 좀 출연하기 위해서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예술 창작에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좀 타 지역에 가는 일들이 좀 빈번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보통 뭐 출장비나 교통비, 뭐 숙박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부담이 덜한데, 예술인들은 거의 그렇지가 못해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이제 서울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받았던 예술가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타 지역으로도 확대를 해달라고 피드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경남 등으로 권역을 넓혀서 전국 9개 지점에 이제 지정 숙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숙박비 지원받으면 좋죠. 이 사업이 예술인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예술인 복지 사업이 뭐 어떤 것들인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산이라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가 아니라 부산의 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아까 BS 아티스테인 것처럼 예술인 복지 사업은 이제 창작이라는 작품 뭐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 예술인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예술인들의 어떤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생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직업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복지 정책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술인들이 좀 창작 활동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에 대한 지원 정책이 예술인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네. 창작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예술인들의 좀 생활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 한 국민이자 뭐 직업인으로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우선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된 것이 한 2010년대인데 네네. 초기에는 이제 창작 준비금 지원이라고 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에게 바로 즉각적인 어떤 경제적 지원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기업과 매칭해서 뭐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아르바이트 형식이긴 하지만 좀 지원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예술인들이 워낙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생활 지원을 되게 강화를 했고, 특히 이제 좀 대체로 프리랜서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대 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용보험처럼 사회보장 혜택의 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많이 노력을 코로나 이후부터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미투 사건 등을 거치면서 예술계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처하거나 또 한편으로 이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것이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예술인 보험 해가지고 다달이 얼마를 벌든 간에 이제 보험 형식으로 나중에 이제 실업급여 이런 걸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급여 받을 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예. 당시 없었다는 게 가장 컸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국 단위 공통적인 사업이라면 부산의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부산은 2013년에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네, 좀 네. 시작이 되었고요. 2015년에 이제 예술인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제 부산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좀 수립을 하고 실행을 부산문화재단 내에 예술인 복지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관련 사업을 수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우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에 우리 부산 예술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대행 사업들을 뭐 예술 활동 증명을 하는 뭐 대행 사업 등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술인과 부산의 어떤 기업을 매칭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뭐 파견 지원 사업 또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뭐 빈집 활용 지원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BS 아티스트 같은 사업들 네네.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나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뭐 법률 상담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캠페인 뭐 계약서를 잘 쓰자 뭐 이런 캠페인 등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인 복지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예술인 실태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예. 예, 그 부산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의 실태와 현황을 주기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복지 정책을 좀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예술인 2,000명, 뭐 예술대학 재학생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한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가장 최근이 이제 2021년이었고 이제 올해 이 조사가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2021년 조사를 보면 부산 예술인들이 3년간 연 평균 수입이 한 1,059만 원, 또 500만 원 미만 수입도 한 42.5%로 응답한 비율이 나타나면서 2018년의 결과보다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네네. 이게 아마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예술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도 실태가 파악이 됐는데 이러한 실태 조사가 이제 올해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지원 사업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올해 실태 조사 결과 그러면 궁금합니다. 추후에 뭐 완료되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7월에 부산 문화예술계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제19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영화의 전당, 또 중구의 유라리 광장, 또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모퉁이 극장에서 열립니다. 네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주인이 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필름 페스티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간의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의 슬로건은 이제 달라도 좋아이고요. 총 34개국에 113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고요. 개막작은 파트릭 보아빈 감독의 별의 메아리라고 합니다. 뭐 우애 좋은 어떤 형제에게 벌어지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로 뭐 상실과 애도, 뭐 그리움에 대한 감정과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 어린이들에 의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제라고 하셨는데 벌써 19회차를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영화뿐만 아니라 또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즐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번 영화제도 다채로운 좀 연계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네. 우선 영화제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내일과 일요일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미디어 아트 워크숍이 좀 개최가 되고요. 네네. 또 영화제 기관에는 이제 영화인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 또 어린이 청소년 감독들과 대화도 나누는 영화 강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전당 두레라움에서 뭐 체험 놀이 부스나 뭐 밴드 공연, 댄스, 마술쇼 등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이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영화제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에 보니까 국제 해양 영화제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제7회 국제 해양 영화제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영도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좀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 영화제는 바다의 웅장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현재의 고통까지 바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통해서 바다와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공존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개막작은 지구 온난화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와 해양 생물에 대한 애정을 담아낸 잃어버린 보석
그리고 신비로운 어떤 해양생물 만타 가오리의 생활 방식을 담은 만타 가오리 외계 생명체와 조우라고 이제 두 편의 개막작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해녀 서퍼들 같이 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있다고 하던데 예. 바다와 좀 친숙한 부산 시민들에게도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해녀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해녀가 많은데요. 마라도에서 육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6대째 해녀가 된 이야기를 다룬 해녀 바다의 딸이 상영이 되고요. 또 호주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바다와 인생을 즐기는 할머니 서핑 클럽의 이야기를 담은 실버 서퍼 그레니 그로멧이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영화들을 포함해서 11개 국가로부터 초청한 27편의 장단편 해양 영화가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 해양 영화제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영도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연 소식, 작곡가들이 만드는 연주회 소식이 있다고요? 예, 제17회 부산 작곡마당 정기 연주회가 오늘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은빛 세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부산 작곡마당은 새로운 음악 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이라고 하고요. 네네.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서 한국 창작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청중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으로서 연주회를 꾸준하게 개최해 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네. 이번에도 뭐 여러 작곡가들의 창작 음악과 함께 또 새로운 어떤 작곡가들의 세계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이죠. 이제 연주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영화제 또 연주회 거기다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식도 준비가 돼 있는데 한성 일상 프로그램 소식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중구에 위치한 한성 1918 부산 생활문화센터에서는요. 6월부터 11월까지 한성 일상 프로그램을 개최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에서 늘 문화예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라서 강연에서부터 뭐 콘서트, 글쓰기나 드로잉 클래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매일같이 좀 개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7월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7월 7일 일요일에는 음악과 예술이 만나면을 주제로 비건 식당의 오부탄 장은수 대표의 강연이 있고 17일 수요일 저녁에는 업사이클링 아트의 이해를 주제로 가치아트의 김정주 작가님의 강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5분 콘서트가 매주 이제 한 번씩 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는데 다채로운 어떤 일상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성 1918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성 일상 생활문화 축제. 예. 한성 일상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끝으로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들을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7월은 어느 곳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성일상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김정주 가치아트 대표님의 업사이클링 아트 강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가치아트라는 단체가 어떤 곳인지 또 그리고 이들이 활동 중인 자원순환협력센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치아트는 가치 상상하여 가치를 찾고 가치 창조하여 가치를 공유한다. 뭐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하는 커뮤니티 아트 단체고요. 네네. 특히 이제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또 위기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친환경 예술, 자원순환의 업사이클링 아트를 좀 중심으로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산 자원순환 협력센터는 어떤 곳인지도 좀 소개해 주실지. 예, 그 강서구 생곡 산단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부산 지역 자원순환 정책의 거점으로서 폐기물의 어떤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교육과 전시, 뭐 체험 등이 운영되는 센터인데요. 이곳에 이제 가치아트의 가치 공작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려진 물건들에서 예술적 사고로 가치를 찾아서 리사이클링 아트를 제작해서 뭐 전시도 하고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사이클 아트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있을까 하는데 정말 기발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 기발해지고 아주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있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자원순환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체험 프로그램들을 쭉 보고 신청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회용 컵들의 사용을 좀 줄이자는 취지로 나만의 에코컵을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 나만의 에코컵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예, 그다음에 뭐 버려지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생활 소품을 만들어보는 목공 수업도 있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뭐 개인 사용뿐만 아니라 예술가와 같이 공구를 다루는 방법과 또 창작들을 좀 실현해 보면서 공작 프로그램 등이 상시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예, 통해서 예. 뭐 전시나 공연도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셔서 강서구에 위치한 자원순환협력센터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런데 갈 때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는데 가면 어른들이 더 재밌어하고 맞아요. 푹 빠져가지고 잠깐 가만히 있어 자기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그랬었거든요. 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협력 홈페이지에 가서 체험 프로그램 가족들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에 주목할 만한 부산 문화예술 소식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매월 다양하게 부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송교성의 문화데이트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즘 장맛비가 참 오락가락입니다. 뷔페에